(25번) (7번을) 심으면서 과연 사비 프라이머리 클로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CTG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GBR과. 자, 저희가 상악 수술할 때는 특히 GBR을 많이 한다면 역시 인시전 라인을 약간 협측에 두는 걸 전 선호합니다. 최대한 협측에 두시고 2개 정도 심겠습니다. 결절부에서 빠지고요. 지금은 본 디펙트가 없지만 본 디펙트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좀 해볼게요. 가정을 하고 25번부터 드릴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릴링 할 때는 전 앞에 거는 4mm 심을 거고요. 뒤에 거는 5mm 심을 건데 4mm라면 앞에 인접 치아의 최대 풍륜부에서 4mm 정도 떨어져야 되겠죠. 자, 만약에 가이드가 있다면 가이드 수술로 미리 디자인된 정확한 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이드가 없다면 뭐 저는 거의 90% 이상 프리핸드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잘 안 쓰는데 인접치의 치축을 저는 미리 이렇게 그어 놓고요. 인접치의 센트럴 그루브도 저는 미리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mm를 심을 거기 때문에 인접치에서 저는 한 4mm 정도 띄워 볼게요. 일단 이게 3mm니까 4mm 정도. 이 정도에 제가 하나를 첫 번째 걸 심을 거고요. 여기가 25번 자리입니다. 자, 27번 자리는 이 치아에서 8mm 정도 띄운 26번 자리를 8mm 정도 띄운 여기로 본다면 27번 자리는 9mm 정도 띄운 여기. 이런 식으로 저는 버니어 캘리퍼스라든지 프로브를 이용해서 미리 샤프, 연필, 수술 소독된 걸 이용해서 계측을 하고 시작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파노라마를 보면 메지오 디스탈의 앵귤레이션은 사실 알 수 있지만 바코 팔라탈 앵귤레이션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노라마로는 알 수 없지만 바코 팔라탈 앵귤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해서 대합치와의 기능 교도에 향하는 픽처의 앵귤레이션을 원하는 거죠. 때문에 바코 팔라탈도 반드시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이니셜 드릴링을 할 때는 코티칼만 살짝 땁니다. 여기서 이니셜 드릴링과 그 외 드릴링 모든 단계가 완전히 분리된다 보시면 돼요. 이니셜 드릴링, 2mm 드릴링 초반에 패스를 바꾸는 게 용이하지 만약 그 이상의 두께로 넘어갔다면 패스 바꾸는 건 상당히 뼈에 많은 이제 힘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이니셜 드릴에서 최대한 정확한 위치에 심으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실에 스탠다드가 표시되어 있다면 가능한 스탠다드로 찍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드릴링은 본인이 메디오 디스탈, 바코 팔라탈 위치를 어느 정도 결정했다면 그 뒤는 사각 소리 날 정도로 혹하게 가는 겁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D1본이라 가정하시고 풀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자, 드릴링을 했고요. 자, 픽처를 식립하겠습니다. 픽처는 4.7mm를 먼저 심어 볼게요. 미러를 구개측이나 링구알 쪽이 되면서 패스를 일단 봅니다. 그리고 3분의 2 정도를 심고 난 뒤에 반드시 빼서 스탠다드를 찍어 봅니다. 왜냐면 패스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찬스예요. 요즘은 다 테이퍼드한 픽처를 쓰기 때문에 완전히 심고 난 뒤에 특히 상악처럼 뼈가 안 좋은 자리에 완전히 심고 다시 빼서 위치를 조정한다면 한 단계 올라가지 않으면 고정을 놓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정도에서 스탠다드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항상 본인이 환자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본인 눈을 믿지 말고 저는 DSLR로 찍어서 상방의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제가 지금 한 위치가 어느 정도 맞다고 확신이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인 위치를 고려하셔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지금은 토크렌치로 하지만 실제로 저는 토크렌치로 무한 토크 넣는 것보다는 가능한 드릴링을 잘해서 고정을 얻는 걸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임플란트 식립이 내가 원하는 위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mm나 5mm 힐링을 꽂아보는으로써 알 수 있고요. 일반적인 컨벤셔널 힐링에 비해서 쌉이 그런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5mm 힐링을 제가 꽂아 보겠습니다. 이게 5mm 쌉이에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식이죠. 하방 커프는 2mm 고정, 상방 어퍼파트가 3mm입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5mm고요. 꽂았을 때 자, 커프까지 뼈가 들어갔고요. 어퍼파트는 잇몸에 노출됐어요. 딱 이렇게 꼬매면 이퀴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 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가 어떻죠? 프라이머리 클로즈하기 매우 용이하죠. 하지만
여기에 컨벤셔널 힐링을 꽂아 보겠습니다. 조금 과하게 꽂아 볼게요. 자, 이런 쌉이 아니라 6mm 힐링을 뭐 소구치에 쓸 일은 많이 없지만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6mm 힐링을 꽂는 순간 이미 여기에 막 걸리죠. 여기 상태에서 자, 여기 치아랑 임플란트 사이에 여기 노출되어 있는 골면을 프라이머리 클로즈 시키려면 사실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팔라치 테크닉으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부착층이 부족한 하악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스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힐링을 넘어 탈 수도 있고 치유가 매우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에 절대 이렇게 두꺼운 힐링을 쓰지 않고요. 가느다란 힐링을 쓰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프라이머리 클로저, 자, 인접치와에 이렇게 어쩔 수 있죠? 닫을 수 있죠. 너무 쉽게 닫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릴링 심어 보겠습니다. 대구치 같은 경우는 6번은 5번에 한 8mm 띄우고 7번 한 9mm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치의 센트럴 그루브, 정확히 말하면 탑다운이죠. 내가 이제 설정할 크라운의 위치를 감안하셔서 드릴링 합니다. 여기서 이니셜 드릴링에 어떤 패스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티칼만 딱 따는 정도의 역할이고 이렇게 하고 저는 한번 봅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애매하면 DSLR로 위에서 찍어보거나 직원들에게도 확인을 합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센트럴 그루브가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mm, 9mm 합쳐서 한 17mm 정도 되는지를 버니어 캘리퍼스라든지 프로브로 확인하시고요. 이 위치가 오케이라고 되면 이제 다음 작업을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5에 7mm 정도 시험 보겠습니다. 지금 상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악은 고정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언더 드릴링을 먼저 시도하고 언더 드릴링에서 고정이 안 나오면 풀 드릴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풀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링을 할 때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한 손으로 드릴링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무조건 두 손 드릴링이에요. 치아나 환자분 입술이나 어디엔가 레스트를 주시고요. 나머지 손도 저는 딱 잡고 합니다. 1mm씩 진행해야 되는 상악에서는 이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5mm를 심을 건데 풀 사이즈 드릴링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상악은 상방 코티컬에서 고정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방에 상악동 사이너스 플로우의 코티컬에서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으로 고정을 얻는 거지 상방에서 고정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악동의 뼈가 충분하다고 뭐 너무 짧은 거 7mm, 8mm를 고집했다가는 픽처 끝이 해면골에 붕 떠 있는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정 실패죠. 그런 경우는 10mm, 11mm, 13mm까지 가더라도 하방의 상악동 저의 픽처가 어느 정도 닿게 해서 고정을 얻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깊이면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 깊이 체크 어떻게 하죠? 저는 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3mm 20, 30, 50 쌉을 스탠다드로 생각합니다. 왜? 저는 제가 설정할 치연연 하방에 5mm 정도 오는 거.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저는 좀 덜 신긴 것 같아요. 일단 커프가 뼈에 안 묻혔어요. 맞죠? 그러면 1mm 정도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쌉이 지금 어떤 심을 때 식립 깊이를 이제 확인하는 버티컬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모델이 괜찮았지만 실제 상악에서는 이런 수술은 잘 없죠. 상악동이 빠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식립 깊이를 더 확보했습니다. 식립 깊이를 더 확보해서 1mm 이상 정도 더 넣었다고 확인이 되면 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힐링을 꽂으면서 내 식립 깊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오케이. 자, 커프가 어느 정도 뼈 안에 묻히는 것 같고요. 상방 연조직의 두께,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것 같아요.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매우 쉽고요. 일반적인 컨벤셔널 힐링을 꽂았을 때에 비해서 연조직이 닿는 면적이 매우 넓어집니다. 넓어지면 어떻게 되죠? 치유가 매우 좋죠. 이렇게 한 이후에 2차 오피 때 이런 컨벤셔널 힐링으로 갈아내는 거랑 그냥 쌉을 꽂지 않고 두꺼운 힐링으로 억지로 팔라치로 이렇게 잇몸을 돌려서 프라이머를 걸어놓는 거는 힐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수술을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이쪽에서 뼈가 충분하지만 뼈가 없다고 제가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본 디펙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는 정확한 위치에 심었는데 이런 식으로 본 디펙트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협측으로. 근데 이 정도 본 디펙트라면 저는 콜라겐 본보단 파티클 본을 더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방이 더 두꺼우니까 그렇게 스페이스 메이킹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콜라겐 본을 준비하시고요. 간단하게 트리겔 액이라는 메트로니다졸 액으로 수화시키기도 합니다. 뼈 이식을 할 때 여러 번 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펙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캐리어가 큰 걸 쓰는 게 유리합니다. 본 캐리어가 크다는 뜻은 한 번에 좀 과량의 뼈를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뼈를 충분히 미리 담아 놓고 덜어 써는 게 저는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캐리어로 한 뼈를 협측에 이렇게 간단한 기구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걸로 이렇게. 이런 GBR은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GBR 냈을 때 스페이스 메이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하방에 본이 어느 정도 스페이스 메이킹을 하고요. 여기 쌉에 2mm 커프 역시 스페이스 메이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측에 뼈를 충분히 채워주세요. 가능한 밑에 뼈가 있는 건 의미가 없죠. 밑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서 쌉 주변에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채웠을 때 제가 여기서 쌉의 스페이스 메이킹 역할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관심 있는 부분은 멤브레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넓은 부위, 치아 3개 정도 되는 부위에 멤브레인을 댈 때 상악은 반드시 멤브레인이 들뜹니다. 특히 본인이 큰 수술을 할수록 멤브레인이 들뜨는 가장 큰 이유는 인시전 라인이 넓어졌거나 인시전 라인에 수직 절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플랩이 멤브레인을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쌉 위치를 어느 정도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냥 여기에 뚫어버립니다. 자, 뚫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정도라면 사실은 조금 더 넓은 멤브레인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시전 라인을 따라 다르겠지만 수평 절개를 놓고 수직 절개를 최소화했다면 이렇게 간단한 GBR 한 이후에 상악이든 하악이든 멤브레인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쌉 위에 꽂는 것만으로도 어떻죠? 안 움직입니다. 여기서 홀딩스는 추가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컨벤셔널한 힐링을 꽂았다면 여기를 스쳐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스쳐도 너무너무 쉬워요. 아까 한 땀만 꺼내 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플랩이, 판막이 넓은 범위에서 만나서 넓게 만나는 게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GBR 수치의 핵심인데, 큰 케이스일수록 맨 앞이 인접치가 있는 앞쪽을 닫을 수 있다면 뒤쪽은 닫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일 장력이 많이 걸리는 부위가 키스추죠. 그 부위는 중앙도 되지만 맨 앞도 반드시 본인이 미리 골마기한 절개로 닫을 수 있음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처를 시작하셔야지, 수처를 할 때 안 다치는 걸 알아버리면 그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원하는 부위, 파필라 부위에 충분히 넓은 범위의 연조직이 만나고 있고요. 낫을 형성할 때 반대로 이런 식으로 형성해 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쌉이라는 얇은 힐링을 꽂았기 때문에 우리 자연치와 요 사이의 공간에 어느 정도 플랩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게 쌉이 아니라 아까 5mm, 6mm 힐링을 꽂다면 치은이 그럴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심플하게 GBR과 수처를 마무리하였습니다.